안녕하십니까 포브 채널 여러분. OKR 시리즈에 저희가 총 5편을 방송한다고 그러는데요, 이번 편의 마지막인 OKR 구성원 편,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OKR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 마무리 편으로 오늘 OKR 구성원들은 이렇게 좀 실행하면 좋겠다와 관련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OKR 흔히 실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제 경험에 의하면 이제 조직 구성원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본 경험에 의하면은 OKR 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또 OKR 작성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익이 돼서 결국 뭐 리더 입장에서 보면, 아니면 조직 입장에서 보면 구성원들한테 일을 더 많이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정적인 반응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일부 반응들 보면은 우리 기업에는 맞지 않아. 이게 스타트업 같은 작은 규모의 IT 기업들에만 쓰는 거지, 뭐 우리 같은 제조업 같은 큰 이런 기업에, 뭐 우리 몇백 명씩 되는 이런 기업에 맞지 않는 시스템인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아니면 무작정 또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작은 몇 명의 소수 구성원들을 보면은 과거보다도 훨씬 더 일하는 방식일, 그리고 내가 일하는 데 있어서 목적의식이라든지 의욕이 훨씬 생겼다 라고 하는 반응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구성원들의 반응들이 뭐 조금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뭐겠습니까? 원래 OKR에서 취지로 했던 부분들 보면은 과거에 이제 성과관리 시스템에서 구성원들이 수동적으로 일하는 모습, 그러니까 상사가 지시하면은 그 지시한 것들에 대해서만 수행을 하고 또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만 평가를 받는 그런 모습에서 좀 더 어떻게 하면은 구성원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또 동기부여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할까, 그리고 또 뭐 타의적으로 일하는 모습에서 자발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모습으로 바꿔갈까, 이게 원래 OKR의 궁극적인 취지라고 보면은 앞에서 말했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구성원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들을 보면은 뭐 조직에서 OKR을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 구성원들한테 잘못 전달되고 또 잘못 오해가 돼서 이것들이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부 OKR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자기의 일하는 모습들이 바뀌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런 데서 발생하는 현상들인가라는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조직이 어떻게 하면은 구성원들이 좀 의욕적으로 일하고 또 OKR을 잘 정착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OKR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실제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OKR 구성원 교육을 한다라고 해서 OKR 한번 작성해 봅시다라고 하고, 또 그리고 또 OKR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뭐 반응들이 이렇습니다. 그래, 뭘 하자는 건지는 알겠어. OKR에서 이야기하는 오브젝티브, 키 리졸트, 또 뭐 CFR, 뭐 분기 단위, 뭐 체크인이나 또 뭐 주간 단위로 체크한다는 것들, 그래, 뭐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도 알겠고, 오브젝티브 특히 뭐 키 리졸트 내용은 알겠어. 뭐 개념 그렇게 어렵지도 않네. 뭐 이해는 하겠어. 그래서 뭐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한번 교육 장면에서 한번 그러면 오브젝티브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키 리졸트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리면은 그의 아웃풋을 보면은 글쎄 우리가 원래 OKR에서 이야기했던 오브젝티브나 키 리졸트에 제대로 작성이 되냐라는 부분들을 보면은 구성원 작성하는 본인 자체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 혼란스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실제 작성한 그 결과물들을 봐도 글쎄요, 오브젝티브 우리 흔히 이야기하면 앞에서 뭐 다른 편에서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그것들을 보면 정말로 뭔가 내가 도전하고 싶고 또 챌린지하고 싶은, 그리고 의욕이 생기는 그런 가치 있는 목표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생겼나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구성원 또 뭐 작성했던 본인 자체도 이거 제대로 작성하고 뭐 개념에 맞게 작성한 것인지에 대해서 혼란스럽다, 또 내가 스스로 정말 하고 싶은 목표였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잘 작성이 안 되냐라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아마 이런 부분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우리가 그동안 조직 생활에 뭐 너무 익숙해져 와서, 대부분 조직 생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면은 구체적인 것, 수치적인 것, 결과지향적인 것, 이런 부분들만 요청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오브젝티브가 우리가 뭐 작성할 때 보면 좀 정성적인 문장, 정성적인 목표, 그리고 뭐 그것을 읽었을 때 뭐 도전 의욕이 생기는 그런 정성적인 문장으로 기술하는 형태가 많은데, 그런 것 자체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그동안에 직장생활 하면서는 작성해 본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브젝티브를 실제로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은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키 리졸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들 보면 그동안 조직에서 이미 있었던 것들 아니면 상사가 내려주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답습해서 그냥 옮겨 적어서 나의 목표로 삼는 경우들이 많은데 스스로가 그 목표들을 정하라고 하니까 이게 과연 내가 얼마만큼 해야 될지 또 이것도 자칫 잘못해서 또 내 스스로가 힘든 것 아닌지 그리고 또 이 지표가 과연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 없이 그냥 작성하다 보니까 OKR 실제로 작성해보라고 하면은 개념은 알겠는데 작성이 너무 어렵네 그리고 이거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네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OKR을 구성원 대상으로도 그리고 또 조직 전체적으로 잘 정착시키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도입을 하시면 좀 더 성공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구성원들이 OKR에 대해서 원래 이야기하고자 하는 추진의 취지 그리고 개념 또 작동의 방식 그리고 기존에 운영해왔던 성과관리 방식과 이것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명확하게 전달을 해서 정말로 필요하다는 의식들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게 그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오브젝티브 설정 아까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첫 번째로 일단 조직 전체 그러니까 상위 조직의 오브젝티브부터 먼저 명확하게 그리고 또 제대로 작성이 된 그런 가슴 뛰는 목표들이 작성됐는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상위 조직의 오브젝티브를 보고 구성원들이 자신의 오브젝티브를 작성할 때 이 상위 조직의 목표의 얼라이먼트 그러니까 일치가 되게 제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를 먼저 내려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많은 조직에서 왕왕 밑에 구성원부터 먼저 작성해봐 그리고 그것들을 취합해서 상위 조직의 오브젝티브로 삼는다면 이건 제대로 실행이 안 될 것들이 거의 100%일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구성원 스스로도 또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본인이 작성하고 나서 이게 정말 내가 가슴이 뛰고 도전적인 오브젝티브를 작성했는가 라는 부분들 자꾸 이건 일부분 좀 연습이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에 대한 의견들도 특히나 이제 리더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제대로 잘 작성이 됐는가 라는 부분들을 점검해 보는 부분들을 연습이 좀 일단 어느 정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리더와 우리 CFR 하면서 논의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목표 설정들을 할 때 정말로 제대로 작성이 된 오브젝티브인지라는 부분들을 몇 번 이렇게 시도를 해봐가면서 몇 분기 지나가면서 좀 익숙해지는 부분들이 첫 번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R 관련해서 KR과 흔히 이니셔티브 이제 실행 과제와 관련된 부분들 이것들을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특히 KR들 설정할 때 조직에서 그동안 쭉 해왔던 것들 그리고 또 본인의 업무에 맞는 KR이 어떤 것들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들을 정말로 도전적으로 작성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리더와 마찬가지 또 CFR을 통해서 점검하면서 또 제대로 세팅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보면 특히 OKR이 오브젝티브와 KR이 잘 세팅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 중요한 것들이 이것들이 제대로 잘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 CFR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들 흔히 CFR, 그러니까 리더와 구성원 간 주관 단위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면은 이게 형식적으로 그리고 또 조직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잘못하면 오히려 이 CFR이 구성원들이 일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이것들을 따지는 성과를 실적을 따지는 그런 장소가 돼서 구성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잘못 오인돼서 엉뚱하게 운영이 되지 않도록 리더가 먼저 훈련이 좀 필요하고 또 구성원도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한 주 동안 했던 일 그리고 또 한 주 동안 실제로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리더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정착될 수 있는 것들이 익숙하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구성원 입장에서 그리고 조직 전체적에서 우리가 쭉 해왔던 그 OKR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특히 이번 편에서는 구성원 입장에서 어떤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는가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이 OKR 전체 시리즈를 종합하면서 드리고 싶은 몇 가지 당부 말씀은 일단 OKR을 여러분들이 추진한다라고 했으면 개념상으로만 이해돼서 그리고 또 형식적으로 해서는 좀 곤란하겠다. 정말로 실제로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조직 내에 일하는 방식이 변화되기 위해서 이 구성원들이 취하될 때까지 어느 정도 적어도 최소 2년 동안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좀 실행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흔히 많은 조직에서 보면은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도입을 할 때 뭐 한번 몇 번 해보고 나서 잘 안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라고 해서 이거 보면 뭐 좀 더 새로운 것 없나? 아니면 이전의 시스템이 좋은 것 같아 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는 OKR이 성공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구성원들의 저항들도 있고 또 이것들을 왜 하냐에 대한 회의감도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직 내에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최소한 2년 정도는 꾸준하게 밀고 나서 조직에서 일하는 모습, 구성원 전체가 그리고 리더 그리고 조직 전체의 문화가 바뀔 때까지 꾸준하게 노력하는 부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OKR을 실행을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뭐 이번 시간 마련했던 그리고 또 이때까지 쭉 말씀드려왔던 전사 단위에서 그리고 팀 그리고 구성원 차원에서 OKR을 어떻게 하면은 잘 실행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몇몇 가지 교육과 관련된 그리고 또 코칭 가이드 이런 부분들이 저희 포브 크리에이트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